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025년도 7급 국가직 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한 중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다른 무슨 회계사나 다른 시험처럼 60점, 뭐 65점, 70점 이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80점 정도 받으면 굉장히 잘한 그러한 경작 시험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계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 압박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똑같이 난이도를 비교하긴 그렇지만 과거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는 비슷한 난이도였고 약간 킬러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1번서부터 문제를 갖다 놨는데 요게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수요 공급 계산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계산 문제, 뭐 케인즈의 아니면 균형 국민 소득 관련한 그런 문제라든가, 요게 좀 이제 어렵긴 하죠. 어려운 건 아니고 자연 로그를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 이거 과거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이게 원래 경작 교과서 미시 학부 수준의 교과서에서도 나오진 않다가 최근에는 이제 등장했거든. 그래서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짱박사 경작에서도 보면요, 요거 자연 로그 미분하는 거 간단하게 효용함수 얘기하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걸 넣었냐면 효용함수가 자연 로그 x 플러스 y, 이게 이제 약간 준선형 효용함수다라고 해서 강조했는데 그때 미분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뭐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하는 계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언제나 총 비용을 구해서 한계 비용 계산하는 거 뭐 익숙한 거고요. 요거 공리주의와 관련한 문제들 뭐 가끔 뭐 재정학 파트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재정학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미시경제 뒷부분 사회후생 함수 관련해서 두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때는 한계 효용이 같을 때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벌써 다른 시험에 기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노동과 여가의 선택, 여가와 소득의 선택 관련한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의 문제 어렵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요, 좀 특이한 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문제가 다른 시험과 달리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보면 약간 보론에 조금 더 많이 넣긴 했습니다. 이자율 기간 구조 관련해가지고 한 4-5페이지 해가지고 조금 약간 난이도 있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또 넣어놓긴 했는데 그 문제가 말문제 수익률 곡선 관련해서 출제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요 계산 문제 뭐 그런 문제 나왔고, 요것도 수요 공급 관련한 가격 통제 문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요, 게임이론 간단한 문제인데 혼합균형 전략을 나타낸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 경작 시험에서 20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재작년에 회계사 시험 문제 처음 등장했거든요. 제 기본 강의에서 뿐만 아니라 핵심 체크 경작 1, 2, 3 핵심 체크해 보면 이 혼합균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확률로 설명하는 것인데 요즘 이제 조금씩 등장하는 파트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 녹색깔로 표현한 거 정도가 계산 문제고요. 계산과 같은 식을 써야 하는 것들도 계산 문제 포함시켰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은 요 혼합균형 전략 문제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이표체와 이율 계산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자연 로그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 된다는 것만 아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해설과 강의 내용은요, 조만간 제가 다시 업로드 하고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지만 언제나 킬러 문제가 한 2-3개 아니면 4개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3개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근데 정답률을 올려서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게 보통 합격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낯선 문제 실전 시험에서는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극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14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 거시 한 반반씩 출제가 됐어요. 물론 국제경제 따로 빼긴 하지만 국제경제가 국제무역 관련해서 관세 이런 것들은 미시 얘기고요. 뭐 환율과 그런 것들은 거시 얘기로 넣으면 이렇게 한 반반씩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번에 시험 보셨다가 약간 앞으로 이걸 보고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추세에 맞춰서 자연 로그를 계산한다거나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든가 그런 문제들은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산 문제를 좀 패턴화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걸 아예 교재로 해서 계산 문제만 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패턴화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자꾸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표로 만들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에 적응해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객관식 문제를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어보시게 되면 패턴화 되어 있고 비슷한 문제를 금방금방 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기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볼륨 3, 볼륨 4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과거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제 놓고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풀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뭐 볼륨 3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금 높이긴 하거든요. 뭐 간평사 좀 더 나가서 회계사 문제에서 출제될 만한 경험치를 쌓으세요 하는 측면에서 내는 문제도 있고요. 좀 적당하게 좀 쉬운 문제로 구성된 것도 있고 잘 섞어서 여러분께 제시할 테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경작 가지고 뭐 시험에 나는 너무 떨어질 것 같다 고민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해설은 다시 또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최근 경향까지 다 다뤄서 문제를 설명하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작 스터디에 가보시면 질문 올리시면 뭐 충분하게 제가 조교님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할 테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총평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